시장을 움직이는 주체는 개인 투자자일까요? 아니면 기관일까요? 지금 보이는 미국의 1달러 뒷면에는 피라미드 도형이 그려져 있고요. 섬리의 눈이 미완성된 피라미드의 꼭지점을 완성하고 있어요. 기독교적인 해석으로 삼각형은 삼위일체의 교리를 의미하고요. 빛은 신의 전능하심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징을 통해서 악마를 나타내는 프리메이슨의 눈이다. 일루미나티를 상징한다. 피라미드는 계급사회를 나타내며 전시하는 미국 정부의 감시를 나타낸다. 이러한 음모론과 추측 또한 매체들을 통해 심심치 않게 접해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추측은 소수의 음모론자들이 지어낸 하나의 허무맹랑한 소설에 불과한 것일까요? 자본주의 사회 구조에는 질서가 존재하고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배계층은 에너지, 식품, 교육, 의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 대해서 그들의 통제 아래에 두고 있어요. 또한 이 모든 시스템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력의 중심에 돈이 있어요. 이러한 돈의 뿌리를 추적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먹이사슬의 최하단에 있는 우리는 맨 아래층에서 일상생활을 하고요. 우리를 통제하는 건 정부예요. 세금을 부여하고 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를 통제하죠. 그 위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최상위권의 대기업들은 국부를 창출하는 중요한 경제 주체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은 생산을 위해서 세계의 다양한 자원들을 획득해야 되고 시장을 통제하기 위해서 값싼 돈을 획득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대형 은행은 대기업에게 특별 금리로 대출을 해줍니다. 이 말은 곧 주요 은행, 돈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먹이사슬의 최상단에 있다는 걸 의미해요. 인류 과거의 역사에는 힘이 곧 권력의 중심이었지만 현대 사회에서의 힘, 즉 권력의 중심은 돈이에요. 여기서 은행은 우리가 믿고 정부가 믿는 돈, 즉 합법적으로 돈을 복사하는 신용 창조를 통해서 돈의 중심에 서고요. 신용의 창조가 빠른 경제 성장에 이바지했음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가상의 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는 우리와 은행의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사회 전반적 요소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회 전반적 모든 요소를 통제하길 원하는 금융권의 상위 계층은 이미 우리가 거래하는 시장과 가격을 통제하고 있진 않을까요? 파생상품 시장에서 돈을 잃는 투자자는 95%에 해당한다는 통계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95%의 돈은 과연 5%의 개인 투자자한테만 돌아갔을까요? 이러한 아이디어를 뿌리로 해서 파생된 이론이 마이클 허들스톤이 창시한 ICT 컨셉이에요. 먹이사슬의 최상위권에 있는 중앙은행 그리고 그 아래 어딘가 존재하는 스마트머니의 자금은 너무나 커서 가격 변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장에 존재하는 우리의 미결제 계약, 즉 밀집된 유동성 구간을 찾아서 활용해야만 되고요. 인간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금융 시스템이 알고리즘 프로그래밍으로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금융시장의 비밀의 중심에 시간이 있습니다.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매매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9시만 되면 자동으로 눈이 떠지죠. 출근을 하다가도 그 시간만 되면 업비트나 증권사 어플을 켜보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미국이든 영국이든 해가 뜨면 차트를 보고 트레이딩 하다가 해가 지면 자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비단 개인 투자자들만 그럴까요? 은행 언제 열고 닫죠? 아침에 열고 저녁에 닫죠. 증권사 아침에 열고 저녁에 닫죠. 자산운용사 아침에 열고 저녁에 닫잖아요. 지구는 자전을 하고요. 각 나라에 따라서 시차가 존재하죠. 세계 각지의 사람들은 생활 패턴이 모두 다를 거고요. 당연하게도 각 나라별로 금융기관이 열고 닫는 시간도 모두 다를 거예요. 그렇다면 미국 증권시장의 나스닥과 S&P 같은 선물 차트는 한국 시간에 많이 움직일까요? 아니면 미국 시간에 많이 움직일까요? 당연히 미국 주식시장이 열려있는 미국 시간에 많이 움직이겠죠. 그렇다면 화폐를 거래하는 외환시장은 어떨까요? 우리가 여행을 갈 때도 환전이라는 걸 하잖아요. 기업들은 수출 후 얻은 외환에 대해서 환해지를 하려면 외환시장에 참여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외환시장은 세계 각지의 다양한 참가자로 구성되고요. 여기에는 세계 각지의 은행, 헤지펀드, 공인투자자,
전 세계 개인 투자자 등이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외환 시장의 경우에는 주말을 제외하고 24시간 동안 시장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외환 시장은 각국의 시간에 따라서 거래 세션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세션은 전 세계 금융 허브 지역, 시드니, 런던, 뉴욕, 도쿄 같은 도시 이름으로 지정돼 있고요. 여기서 도쿄 세션은 아시아 세션으로 명칭할게요. 각 세션에서의 가격은 금융 강국들이 외환 활동을 할 때 가장 활발해지고요. 당연히 해당 국가와 연관성이 있는 상품의 변동성이 붙겠죠. 예를 들면 아시아 시간대에 엔화나 호주 달러, 뉴질랜드 달러가 변동성이 클 거고요. 런던 시간에는 파운드나 유로가 많이 움직일 거고, 뉴욕 시간에는 미국 달러가 많이 움직이겠죠. 차트를 한번 볼까요? 유로와 미국 달러 쌍을 볼게요. 연관성이 적은 아시아 시간에 눈에 띄게 변동성이 적죠. 반면에 엔화 달러의 통화쌍을 볼게요. 유로에 비해서 아시아 시간에 비교적 가격이 활발하게 움직이죠.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나라별 거래 세션의 시간을 정확하게 확립하고 갈게요. 한국 시간으로 아시아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 런던은 4시부터 새벽 1시, 뉴욕은 저녁 9시부터 새벽 6시까지예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어느 시간대에 거래량이 많은지 평균적인 거래량 추이를 나타내요. 보면 시드니, 도쿄에는 거래량이 엄청 낮죠. 그러다가 런던의 초입에서 늘어나고요. 뉴욕 세션에 접어들면서 거래량이 폭발을 하죠.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더불어서 각 나라에 관련이 있는 종목에 따라서 발생하는 가격의 특징이 존재하고요. ICT 창시자인 마이클 허드스톤은 거래 세션 중에서도 시장이 열리거나 닫힐 때 세션이 겹치는 시간, 비즈니스 이벤트가 많은 시간 등을 바탕으로 주요 시간을 특정해서 킬존이라는 개념을 세웠어요. 먼저 해당 시간이 언제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표를 한번 볼게요. 한국 시간으로 아시아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런던 오픈은 오후 3시부터 저녁 6시, 뉴욕은 저녁 8시부터 저녁 11시, 런던 클로즈 저녁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예요. 나스닥이나 S&P 같은 미국 지수의 경우는요. 아시아와 런던 오픈 시간은 동일하고요. 뉴욕 시간만 차이가 있어요. 뉴욕 오전은 저녁 10시 반부터 1시, 런치 타임은 새벽 1시부터 2시 반, 오후 타임은 2시 반부터 새벽 5시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킬존은 무슨 역할을 하냐? 가격의 변동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 즉 시간적으로 프라이스 액션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프라이스 액션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 표를 한번 봐볼게요. 가격은 박스, 확장, 되돌림, 반전, 이 4가지 경우의 수로 움직이고요. 이 4가지 경우의 수를 통해서 가격 전달의 시퀀스 2가지를 유추할 수 있어요. 먼저 가격은 박스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박스권 상하단에 보이지 않는 주문이 쌓여요. 알고리즘이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유동성이 커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설계하는 거예요. 상하단에 주문이 충분히 쌓이면요. 다음은 확장으로 이어져요. 그런데 확장이 그냥 발생하지는 않아요. 박스권 상단에서 숏 포지션을 잡은 사람들은 보통 상단이 뚫리면 손절을 하고요. 돌파 매매 롱 포지션을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도 생길 거예요. 알고리즘은 우리의 미결제 약정, 즉 유동성을 활용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통은 아래로 확장을 하기 전에 위로 한번 툭 휩소를 준 다음 상단의 유동성을 활용해서 아래로 전달을 만들어요. 그 다음 반전으로 이어지거나 혹은 되돌림 후에 같은 방향으로 재확장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이런 가격의 시퀀스는 시간에 맞춰서 작동해요. 아시아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유로 달러 같은 통화상이나 미국 지수는 아시아의 보통 박스를 쳐요. 그 다음 런던에서 보통 확장이 발생하거나 조작이 만들어지는데 일봉으로 봤을 때 강세면 런던에서 최저점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약세면 최고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 런던의 점심시간에는 보통 되돌림이 많고요. 뉴욕에서 또 다른 높은 유동성 밀집 구역을 찾아서 재확장이 발생을 해요. 이어서 런던 클로즈 킬존에서 한 개의 가격 전달 시퀀스가 완성이 되면서 그날 일본 캔들의 최고점이나 최저점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들이 일간 캔들 중에서 원하는 가격 전달의 종착지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가격 전달이 모두 끝나면 잠재적인 보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차트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이런 IPDA, 은행 간 가격 전달 알고리즘은 유동성과 시간을 활용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트에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유로 달러 차트를 한번 볼게요. 우리는 우선적으로 큰 프레임의 유동성을 찾고 추세는 어떤지 먼저 선행적으로 읽어놔야겠죠. 여기 4시간의 갭이 존재합니다. 선을 그어놓고 15분 차트로 확대해 볼게요. 15분으로 보니까 세션들이 보이죠.
각 세션의 상하단에는 유동성이 존재하고요. 이 세션 유동성을 활용해서 가격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읽어볼게요. 아시아에서 보합을 하죠. 런던에서 아시아의 저점을 먹고 다시 고점을 먹죠. 그 다음 내부로 향했다가 런던의 고점을 넘어서서 방향이 나오고요. 뉴욕 시간의 추세가 지속이 되죠. 런던 클로즈에 목표했던 갭의 상단 그리고 작은 프레임에서 오더블럭이 있는 유동성 밀집 구간에 닿으면서 잠재적인 보합으로 이어지죠. 종합적으로 축적, 조작, 전달, 되돌림, 재전달 이런 식으로 한 개의 가격 전달 시퀀스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다른 예시 한번 볼까요? 1시간 차트에서 보이는 추세는 하락이에요. 내부에 갭이 존재하고요. 이 구간을 한번 확대해서 볼게요. 아시아에서 보합을 이루다가 아시아 고점을 먹으면서 런던에서 조작을 만들고 오더블럭이 깨지면서 확장으로 이어졌어요. 그 다음 런던의 점심시간에 되돌림이 발생하면서 가격 전달 범위의 프리미엄에 있는 오더블럭을 회수하고 뉴욕 시간에 아래로 확장이 펼쳐지죠. 런던 클로즈에서 확장을 이어나가다가 잠재적으로 보합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렇게 축적, 조작, 전달, 되돌림, 재전달, 잠재적인 보합. 이런 식으로 가격 전달 시퀀스가 시간에 맞춰서 발생되고 있죠. 나스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적, 조작, 전달, 되돌림, 재전달. 축적, 조작, 전달, 되돌림, 재전달. 축적, 조작, 전달, 되돌림, 재전달. 자, 그러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거 비트코인에도 적용할 수 있나요?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에서 시간을 접목시킬 때 오류가 많아요.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하는 목적은요. 롱과 숏의 50대 50의 확률에서 확률을 100을 만드는 게 아니라 55에서 60%의 기울어진 확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55나 60의 확률을 만들어내는 기반은 뭐죠? 규칙성이에요. 불규칙성이나 불확실성이 많다면 우리가 확률적인 데이터로 삼고 기술적 분석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겠죠. 다만 비트코인이 투자 자산으로서 더 인정받고 제도권 안에 안착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일정한 시간에 맞춰서 움직이는 규칙성이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션과 킬존 그리고 두 가지 가격 시퀀스와 시간의 접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물론 ICT가 알려주는 시간을 활용한 가격의 패턴이 이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고 그리고 높은 빈도로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차트에서 많이 테스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시간 관련 전략을 또 많이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앞으로의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